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실은 방금 업로드해서 올렸던 1시간 10분짜리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제가 하는 게 그렇죠 뭐. 큰맘 먹고 오늘 고별 방송을 하려고 딱 했는데 첫 단추부터 엇박자를 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이왕 방송하기로 마음먹은 거 여러분 실망 안 시키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오늘 많은 행주 짜듯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시황은 올해는 집어치우고 내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주식을 공부하신 분들 올해보다는 내년이 수익이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식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 굉장히 많이 물릴 수 있다는 거, 요게 명확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봤을 때 전 세계 주식이나 현재 대한민국이 80년도부터 시작됐죠. 40년이나 동안에 10번 중에 9번이 흐름대로 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엄청난 변동성을 초래했고 그 변동성에 흐름을 타지 못하고 역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7할 내지 8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개인들의 투자 기법은. 그러면 내년이 금리 인하 시기인데 내년에 엄청난 변동성, 거기에 방향을 잃고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호불호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잘 탄다면 수익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주식 거북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기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내년 수익의 50%를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그만큼 찬스가 많다는 거겠죠. 또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그 다음 금리 인하 시기가 조심스럽게 점쳐보지만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6을 이을 겁니다. 미국부터. 그러면 미국은 3번 내지 4번, 한국은 1번 내지 2번. 이유는 지금 기준금리 차가 벌써 2포인트 정도 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미국이 내리면 따라서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릴 때 넘어가고 세 번 내릴 때 한 번 더 내릴 가능성, 아니면 금리 차를 보거나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매크로, 물론 그 안에는 부동산이나 모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한쪽에서 결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 때려치우고 확정으로 봤을 때 미국은 3번, 한국은 1번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이 내리고 난 뒤에 내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 6월 이후가 되겠죠. 자, 그래 봤을 때 6월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전반기 1, 4분기는 좋고 전반기 하반기인 2, 4분기는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코스피가, 물론 나스닥도 같이 추락하겠지만 코스피가 최소 2400을 무너뜨리고 2300 근사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거기서 다시 리턴 회복을 할 가능성은 거의 8월 정도. 언제? 올여름이 지나고 났습니다. 내년 여름이. 자, 그래 봤을 때 주식의 매수 타이밍은 2, 4분기고 매도 타이밍은 1, 4분기인데 그러면 12월 달에 주식을 사셔야 되죠. 그죠? 12월 달에 바닥으로 봤을 때. 근데 아마 많이 파시겠죠. 자, 개인도 많이 팔았습니다. 과연 내일, 모레, 이틀, 또 모레는 반장인데 얼마나 개인이 수급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올시답니다. 안 할 겁니다. 끄집고 올라가야지 이제 올라가는가 싶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지. 내일 매수할까요? 천만에 사봤자 얼마 사지도 않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달, 2월달, 3월달 주식을
익절하시고 빠져나가야 될 찬스.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높이셨다가 최소 50% 이상 내년 2, 4분기 때는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이점. 그 다음 2, 4분기 산 거를 내년 3, 4분기나 4, 4분기 초입에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기의 침체가 도래할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따라잡으시다가 내년에 내상을 입으면 아마 모르게 나서 한 2년 갈 겁니다. 2년. 그래서 따라잡지 마시고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10일 딱 끝나버리는데 제가 좀 방송을 일찍 하고 싶어도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제가 몸도 많이 아팠고 지금도 목이 잠기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거북이 가족 여러분. 결코 그래 만만치 않은 장이지만 그나마 내년 1, 4분기가 좀 나을 거라는 거. 빠졌다 올라가더라도 슈팅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 연휴 기간에 재점검을 하시고 또 이 연휴 기간이 조금 기니까 3, 4일 되니까 이때 주식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큰 수익을 보시려고 그러면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여야 될 게 요즘은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4, 4분기는 실적이 안 좋고 영업이익이 안 좋더라도 내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를 내다보는 전망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틀리지가 않아요. 단지 변수는 항상 작용하니까 그 변수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의 통계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시고 한쪽의 금리도 결국은 그 통계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금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참고하셔서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다음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번엔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거의 10,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10,000포인트 내려간다면 50%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50%. 그러나 변수는 안 했습니다. 대선입니다.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변수인데 물론 버티겠죠. 바이든은 버틸라 그럴 거고 트럼프는 내리 찍으려 그럴 거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변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트럼프의 우세가 점치진다 그러면 나스닥은 꼬라박을 겁니다.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에 따라가 어떤 기간이 변동이 있을지는 분기별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경기 침체에는 나스닥이 꼬라박는다는 건 망고불변의 원칙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특히 친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 몸 좀 사리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저희 국내 사정을 보더라도 현재 홍콩에 ETF 투자하신 분들 지수풀이 하신 분들이겠죠. 그죠? 뭐 알든 모르든 간에 플러스 부동산 PF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 총선 4월달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도래됐든 상관없이 내년 4월 이후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결국은 그 영향이라는 건 종합 주가가 빠지는 거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스피 지수도 박살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일부 반도체나 내려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내려가는 폭이 하방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대세 추락이라는 거. 그러나 경제라는 건 항상 폭망이 있기 때문에 또 한 2, 3개월 헤매다가 다시 회복 기간을 거쳐서 그때부터 다시 추세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년 1, 4분기 이 서두가 끝나고 나면 제가 종목 설명 들어가겠지만은 1, 4분기 수익을 좀 하시고 보시고 몸살이 섰다가 코스피가 심하게 빠질 때는 쭈쭈미하고 내년 하반기를 수익 실현의 장으로 노려보시는 게
2024년은 여러분한테 수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주식 거북이의 조심스러운 관망 자세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현재 올해 2023년 거북이가 샀던 종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내년의 전망, 이걸로서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고블 방송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내부입니다. 아시겠죠? 내부 사셨다 수익 보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게 20만원이 무너지면 줍줍이, 20만원 위에서 21, 2만원 되면 수익 실현, 이거를 1년에 30번만 해도 20, 30%, 40%의 수익이 논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하신 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부의 하나의 호기는 하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되고 한두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 내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는 전고점 2만 이거는 때려치우고 24만원대가 있을 거예요. 월 24만원. 이 단위가 예, 여기 있네요. 2022년 6월 이날 종가가 24만원이 딱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노려볼 만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 아마 내부도 빠질 거예요. 빠져서 2300선이 가면은 대충 18만원 중후반대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는 내부를 사셔도 됩니다. 사셔서 후반기에 수익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5% 내지 30% 수익을 놓을 수 있는 거. 길게 보고 가신다 그러면 20%에서 30% 수익을 보신다면은 올 2, 4분기 때 내부 사셨다가 내년 가을 이후에 수익을 보시면은 가장 간단하죠. 주식이 꼬라지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떤 분에서는 그냥 집중 투자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내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내년에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내년 초 1, 4분기 때는 주식 매집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각 종목 설명을 드린다는 거 내년에 다시 저는 매수한다고 전제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18, 9만원대 사시고 22, 3, 4만원대 파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다음 LG전자. 왜 LG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12월 달에 집중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달 1, 4분기 때는 이 상태에서 수익이 기본적으로 한 30% 올라오겠네요. 20, 30%. 그 이유가 보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전략 사업 부분, 그 다음에 LG전자가 올해 4, 4분기를 저점 바닥으로 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게 제 재무 분석에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중 매수했습니다. 네, 집중 매수했고 가격대는 10만 7천원부터 시작해서 9만 5천원 사이입니다. 네, 저점 바닥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잡고 계속 끄집고 올라가는데 매도 구간은 12만 5천에서 13만원입니다. 또 다른 데 들어가야 되니까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그 정도에서 저는 익절하고 손틀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현재 10만원 미만은 수익군을 보시고 내려가 봤자 2, 3%. 그러나 추세 상승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10만원 미만에서는 사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주식이 LG전자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SK이노베이션,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저점 구간입니다. 유상증자도 끝났고 모든 게 끝났는데 잘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은 정유와 2차전지 두 군데 나눠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제 판단으로는 물적 분할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자,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이 회사 주식이 올해 7월 26일 22만 5천 이상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 물적 분할이 가능하고 비율로 따지더라도 주가의 반영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주가에서 물적 분할이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SK이노베이션. 자, 그래 봤을 때 유상증자에서 유중에서 자본금 끌어들이고 시설 투자 확충해서 주가 끌어올라는 데는 물적 분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 봤을 때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이 주가는 바닥 주가라는 거. 그래서 그 찬스를 노린다 그러면 이것도 수익률이 괜찮을 겁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빠지면은 쭈쭈 하시도 수익이 볼 구간이고, 저도 한쪽이 정리된다면 SK이노베이션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점 보시고, 목표 주가는 물적 분할이 이 슈팅이 나와서 최소한 18만원, 18, 9만원가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가면은 아마 꿈틀거릴 거예요. 강한 슈팅이 한번 녹고 난 뒤에 뉴스가 터질 겁니다. 언제쯤 보냐면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내년 하반기, 적어도 4, 4분기 초입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2차전 지수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까지는 내리받고 꼬라봤자 행복입니다. 행복. 저는 2차전 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 하반기. 저도 관심을 깊게 두겠습니다.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 종가가 원래 보시면은 등장할 때 올해 작년 1월달 종가 기준으로 보면 45만원이죠. 지금 종가 기준보다 빠졌습니다. 2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빠졌다는 건 아주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지금 배터리가 안 좋고 원자재 가격도 싸지고 전기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확실성에, 그 다음에 생산 공장도 확충하려다가 취소시키고 줄이고 이런 노이즈들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주식이 빠졌는데, 어차피 대세는 전기자동차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차이 상장될 때 40 종가 기준이 첫날 1월달이 합계로 봤을 때는 누적 합계에 45만원이면은 지금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40만원이 무너진다면 땡큐하고 사고 기다리시면은 이것도 최소한 30% 이상의 수익이 올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에너지 솔루션, 엔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슈가 어떤 모리로 가든 무시하시고 초입 단계에 빠져있는 주식들은 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최소 20, 최대 30% 이상의 수익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내년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친환경 바이든과 화석연료 트럼프의 다시 한번 오케이 목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될지 저도 가늠할 수가 없고 완전히 호불호입니다. 자, 이럴 때는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든이 그나마 당선할 가능성이 많다면 나스닥이 버틸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순간 금리 인하 포인트와 같이 몰린다면 올 2, 4분기가 나스닥이 박살날 거라는 거. 더불어 우리도 PF와 홍콩 ETF 때문에 같이 박살납니다. 자, 그래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들어요. 지금 주가 자체가 더 힘들고 올라가려는 탄력도 없습니다. 이 뭐 신종등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옛날에 그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뭐 신종 상회한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인프라코 그 두산 인프라코일 때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거래를 하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에는 현대인프라코 두산 인프라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에너빌리티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가망이 없지 않느냐 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 기간이 되면은 구간으로 접어들면 모든 것이 물가가 다 싸져요. 기름값이 싸지기 때문에 수요가 없게. 그죠? 기름값이 오르고 너무 비싸니까 에너지는 원자력이나 친환경으로 빠져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된다면 친환경이고 나버리고 필요가 없어요. 기름이 싼데. 잘 아시겠죠? 팬데믹 때 40불 이래 갔어 기름값이 지금. 그죠? 지금은 뭐 한 70불대 지키고 있잖아.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해가 가지고 계시는 분, 뭐 순간적인 어떤 변동성이 있어서 5% 정도의 어떤 슈팅이나 이런 게 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 그러나 바이든의 희망이 많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움직거리지만 전 고점 주로 보시면은 요점입니다. 요점 2만원 뚫기가 힘들 겁니다. 2만원 뚫기가 힘들 겁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십시오. 다음 현대 엠버라카워 다시 추세 상승으로 그래프 보면 올라오죠. 근데 이 현대 엠버라카워한테는 럭비공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판도라 상자 같은 건데 현재 푸틴이 지금 전쟁에 좀 지긋지긋한 이전에 지긋지긋한가 봐요. 자꾸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프로포즈가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 재건 사업이 달라들겠죠. 사전 포석으로 윤석열이나 뭐나 재건 사업에 대가 지금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슈가 뻥 터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현대 인프라코어가 올 연초에 시작했던 4, 5월달에 시작했던 이 지점 올 여름까지 장마철까지 끌고 올랐던 이 지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만원 이상의 슈팅에 요 지점 11,000원 12,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배당도 뭐 240원인가 줄걸요. 주지만은 이렇게 밑바닥 끄집었다가 다시 한번 끄집고 올라갈 때는 더 이상의 바닥은 저점 바닥은 이 지점이 맞다고 봐야 돼요. 자, 거래량으로 보나 음봉이나 양봉의 거래량을 보면은 털놈 다 털었습니다. 자, 그래서 8,000원이 무너지면 이거는 중기적인 중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분기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대체적으로 건설 중장비는 봄철이 제일 좋아요. 봄철이 봄철이 제일 수주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제일 좋은데 거기에 맞물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현대인프라코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도 여유가 된다면 한번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요즘 참고하시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HMM 말도 많고 달도 많은데 제가 이거를 작년 11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사목이 시작하고 신용을 좀 쓰면서 틀리기도 틀리고 그 다음에 또 바닥에서 15,000원대 16,000원대 17,000원대 18,000원대 19,000원대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계속 버텨봤습니다. 물론 수익도 보고 입줄도 하고 손줄도 하면서 버텨봤는데 결국은 현대 인프라코어보다는 좀 빨리 왔습니다. 2개월. 제가 최단 현대 인프라코어를 15개월을 견뎠다가 수익을 좀 많이 받고 하는데 HMM은 그래도 13개월 걸렸네요. 불과 그도 3, 4일 만에 슈팅을 딱 올려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HMM을 분석하고 말씀드리면서 24,000원 갑니다. 25,000원 갑니다. 26,000원 갑니다. 좀 낮추겠습니다. 24,000원 갑니다. 25,000원 갑니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고 결국은 23,500원을 찍네요. 23,300원입니까? 네, 3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 제 예상대로 갔기 때문에 갖고 있었으면 수익을 받겠죠. 예. 그러나 5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 합니다. 25,000원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거 뭐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한님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가져가는 간에,
이 회사에 수조 원에 약 6조 4천억을 들인다는 건 지 돈도 들어가지만 은행 돈도 들어갈 거고 빌려서도 할 거고 가산도 팔 거고 하겠잖아요. 그러나 최고의 금액을 땡겨올 수 있는 거는 은행입니다. 자본을 현금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러면 이 현금을 땡겨온다는 거는 담보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집을 맡기든 아니면 자기 주식을 맡기든. 그런데 대부분이 ML을 할 때는 지분의 가치에 따르는 담보 가치를 따져요. 거기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치가 뭐 6조다. 그러면 한 2조 빌려주겠죠. 예. 막말 해가지고 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의 담보 가치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담보 가치 비율이 높습니다. 높다는 거는 아주 이제 낮게 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얘들이 한 2조 이상 땡겨 올라가면 지분 57.8%입니까? 약 4억만 주인데 이 4억만 주의 가치가 얼마야 될까요? 돼야만이 2, 3조를 땡겨올 수 있을까요? 역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담보고체를 풀로 잡아요. 최대로 낮게 잡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8조가 나옵니다. 8조. 7조에서 8조. 그러려면은 지분 가치에서 최소한 얼마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25,000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애들이 지금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랬습니까? 3조랬습니다. 3조. 그죠? 3조가 되려면은 예고를 하면 12조입니다. 12조 같으면은 12조. 12조에 3조를 빌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을 보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약 적게 봐도 그래서 12조가 있어야 됩니다. 3조를 빌리기 위해서는 12조의 담보 가치가 필요합니다. 집하고 틀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안 파는 이유는 그겁니다. 담보 가치입니다. 담보 가치. 근데 12조 아니 10조를 보더라도 약 25,000원이 돼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계약 체결입니다. 그 계약 체결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한림하고 산업은행이 보고 있는 동상이몽. 물론 나중에 절충하겠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시중에 다 놓은 이야기입니다. JKL의 블랙딜 할 수 있는 예외로 시켜달라는 거 플러스 앞으로 나올 3억만 주에 대해서 유예를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지분 블록딜 할 수 있도록 또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배수 청구를 해서 이거 다 들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할인해 주지 않죠. 그러나 줄라 그러면은 절충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절충이 어디까지 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회사의 담보 가치는 최소 25,000원 가야 돼요. 왜? 이게 만약에 3억만 주고 난다면 담보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그죠? 돈은 미리 땡겼었는데 담보 가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꽂아라고 빌려준 은행에서는 현금 꽂아라고 얘기할 겁니다. 현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할인은 다 틀어였거든요. 모자라는 판에. 자, 그래서 아마 딜을 쳤을 겁니다. 누구랑? 저는 공매 세력이라고 봅니다. 네, 딜을 쳤을 겁니다. 그 집 올려주고 나중에 대소 공매할 수 있도록 대주소 편리 봐주고 뭐 오만 그런 것들 다 있겠죠. 그죠? 보이지 않는 방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숫자의 근거로는 며칠 전에 23,300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거. 여기에 찍는 데까지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약 2조 7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시총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시총. 그죠? 그만큼 시총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돈을 들이고 이 회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샀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고 근거입니다. 이래 보시고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 자, 18만원 18만원 초입 단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쭈쭈비 17만원까지 내려온다면 땡큐. 왜? 계약 체결 전까지는 반드시 올라갈 거라는 거. 안 올리면은 지불 못해요. 지불. 그죠?
계약금은 어떻게 땡겨 줄 수 있지 몰라도 잔금까지 6조 4천에 지불을 못한다고. 뭐 1년 유예 해줄 건가 산업은행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1년 유예 해줄 테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그래 봤을 때 담보가치를 올리는 그 타이밍까지는 무너진다면 줍줍이 했다가 기다리시면 복수의 칼을 한번 갈 찬스가 올 것 같네요. 그 점 아시고 4% 빠진다고 흥분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줍줍이 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은 현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금 매입했습니다. 요즘 신용 안 되잖아요. 또 신용 안 되니까 더 미치겠어요. 그런데 다음 주 1월 5일까지 하면 이 신용 풀릴걸요. 풀리면 유동성이 또 엄청 심해질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셔서 빠지면 사시고 올라가면 사지 마세요. 끄집고 올라가서 내 1월 5일까지 끄집고 올라가 2만 1,000원, 2만 1,000원이나 2만대 위에서 논다 그러면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 신용 풀리면은 신용으로 두드려 팰 수 있어요. 또 신용으로 현물과 현금과 신용으로 바라서 맞자가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사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오르면은 사지 마시고 감마 무조건 18,000원, 17,000원까지 내려오면 땡큐입니다. 저는 많이 살 겁니다. 또 복수해야죠. 자, 다음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저는 12월 달에 꾸준히 매집했습니다. 약 한 3만 주 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또 오늘은 제 누님 계좌로 해서 한 만 주 샀네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속 삼성중공업이 왔습니다. 한번 수익 실현 한번 다 하셨을 거예요. 또 내려오고 쭈쭈비 하고 계실 건데 계속 엠부시처럼 반복되어 말씀드렸던 게 올해 3, 4분기보다 4, 4분기 4, 4분기보다 내년 1, 4분기 내년 1, 4분기보다 내년 2, 4분기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그 사이에 무슨 재판이라든지 모든 뭐 그런 게 많지만은 결국 그것도 SK 가스랑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돈 받으면 되는 거고 다 그게 눌림목입니다. 올리기 싫을 때는 어떤 핑계도 올리는 거고 악재는 악재를 몰고 있고 호재는 호재도 몰고 온다고. 올 같은 경우에도 수주권이 나와도 안 움직이죠. 요거는 다음 봤습니다. 이게 순환매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공업은 내년 초입 단계입니다. 1월 달에 수익 보시면 되고 첫째가 제가 보는 분석에서는 이번에 한번 올라가면은 8,300원, 내가 8,300원을 뚫고 약 8,700원, 9,000원을 내다볼 헐떡을 따도 다시 밀릴 겁니다. 밀리가 8,000원대 초중반대에서 보합, 행보, 그 다음 슈팅 9,000원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수익 실현 포인트를 일단 한번 8,700원대에서 한번 털고 보합 갈 때 상황 보고 다시 한번 매집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삼성중공업 내일이라도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씩 가다 신용이라도 쓰세요. 제가 말씀을 잘 드리는데 삼성중공업 사십시오. 네. 후회하지 마시고 삼성중공업 사십시오. 그래 보시고 삼성중공업을 관심 깊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대환유화. 자 말씀드리는데 대환유화가 이거 몇 번 올해 한 두세 번 우려 먹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목표가 17만원 딱 찍고 내려오네요. 12월 달에 찍었네요. 저는 이게 1월 달 될 줄 알았어요. 방송 보면 1월 달에 17만 이상 갑니다 하고 했는데 12월 달 찍고 바로 밀리버리더라고요. 요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요거는 얘는 지금 이게 부자재거든요. 나프타 쪽인데 특히 플라스틱 원료로서 중국이 좀 움직이는데 너무 중국이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데다가 지금 1인칭 일당 독재 체제에 들어간 시진핑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에 뭡니까 문화혁명 때 동굴에 갇혀가지고 몇 년을 생활해서 그러는지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움직이질 않네요. 생각이 아주 고다 있어요. 고다 있어서 중국에 대한 실망이 올해 1년 내내 저한테 많이 흔들기 때문에 내년은 저는 중국을 안 볼 생각입니다. 경기 침체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올려면 전 세계가 다 오겠죠. 중국이 발버둥을 친다 해도 물건 사줄 나라가 없으면
내수 경기조차도 안 되는 이 판국에 아무리 돈을 푼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돈 자체가 내수 경기에 돈을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은 지금 정부 측에서 푸는 거는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두드리는 거지, 일자리 창출에만 문제가 있는, 집중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앞뒤로 동서남북을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닌겔 꽂고 생명만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 돈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인민들이 저축률이 조금 좋아요 지금. 그러나 그 현실이 어떻게 나왔느냐, 호텔 신라,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여행주를 보시면 아십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부 14억 인구에서 우리나라에 뭐 몇십만 명, 그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텔, 신라, 카지노, 그 다음에 관광, 실적이 안 좋습니다. 뭐 다른 거 없고 대장주 호텔 신라 64,800원. 그렇죠. 자, 그래서 대환유화. 그러나 단가적인 매력적으로 봤을 때는 13만원에 무너지면 요 바닥이거든요. 요 바닥인데, 요 바닥이 무너지면 메리트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뭐 최소한 10% 이상은 놓을 거예요. 그래서 13만원에 무너지면 한번 생각해 보시더라도 결코 후회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참고하시고, 호텔 신라는 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또 중국하고 또 직결된 관리 잘 보시면, 잘 보세요. 호텔 신라에 일봉 차트, 뭐 월봉이도 주봉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미꾸정입니다. 미꾸정인데 일봉 차트를 딱 보면은 롯데관광, 요 지금 호텔 신라의 일봉 차트와 뭐 롯데관광의 일봉 차트 보십시오. 비슷하죠? 예, 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저도 롯데관광이 호텔 신라가 8, 9만원 가려면 롯데관광이 요점 12,000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탄력 없어요. 실적이 안 되는데. 주식은 실적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실적이, 지금 실적은 나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이라도 있든지. 중국이 지금 현재 이 판국에 뭐가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힘들다는 거. 그래서 호텔 신라에 물려신 분 조금 더 인내하시고 올 하반기, 올 하반기도 어떨까 모르겠네요. 그러나 단지 지금 현재 카지노와 호텔하고 이런 거는 좀 가지고 계신 분은 어차피 차고 가셔야 되지만 신규 진입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지긋지긋합니다. 이 올라가는 게 한 두 달 동안 수익률 20% 더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익률 20%면. 그러니까 인내가 많이 풀렸다는 거. 두 달이지만은 저도 수익 봤습니다. 수익은 봤는데 저는 뭐 23,650원에 털어버렸는데, 두 달이 진짜 한 반년 걸린 것 같아요. 느낌은. 왜 그러냐니 거래량 없고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한 60일 정도 올라가니까 진짜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그래서 제 학생들도 그렇고 오늘 24,050원에 다 정리했을 겁니다. 한 주도 없이 다 정리했을 겁니다. 나 딴 데 가자고 그냥. 네, 그래서 이 점 또 참고하시고, 당분간 카지노, 호텔, 면세, 항공은 배제시키겠습니다. 당분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종목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내년에 보는 게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점으로 봤을 때는 뭐가 좋느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반도체도 특화될 거예요. 소부장 중에서도 전공정이 아닌 후공정 장비주. 네, 그리고 AI와 직결된 종목들. 이 외에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시를 봤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SK는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빠졌다가 가도 가지.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5월달, 6월달, 7월달. 뭐 결국 회복기간은 4월달은 바오로 보더라도 빠집니다. 빠질 때 들어가야지. 현재 이 상태에서 15만원, 16만원 간다고 들어갔다가는 내상 입을 가능성이 많고, 냉정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전자 간다고 할 때 슈팅 주면은 빠져놓으시다가 다시 한번 7만 3천원이 무너질 때, 그리고 7만대 초반 갈 때 그때 들어가셔야지 수익률은 더 낚고 내상은 입지 않을 거라는 거 정말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은 대세 지장 없이는 대마불사라는 말씀 아시죠? 바둑에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쪽이 내년은 좋습니다. 이유는 다 알고 계십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은 바이오주는 흔들거립니다. 근데 그게 하반기라고 점칠 때는 상반기에 슈팅을 주고 하반기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제가 이 한올바이오 파마는 올해 8월달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손이 서득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만원대 초입대예요. 만원대 초입대인데, 자, 요때입니다. 요때 때 행보구간 때, 슈팅이 놓을까 할 때 뭐 임상가 가서 요소 슈팅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가 제가 7월달 8월달 요때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슈팅 한번 주고 빠질 때 밀리겠다는데 여기서 바로 놓더라고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니, 2달을 지켜보고 사기는 언제 샀느냐, 11월 달부터 샀어요.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확인하고 11월 달에 확인해서 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32,000원 3,000원대에서 35,000원 6,000원대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날 빠질 때 11월 29일 날 이날 빠질 때 집중 매수 들어가기 시작해서 현재 계속 매수, 이제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수익은 45,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추조가 7만이 나와 있는데, 바이오주 주식 중에서는 재무가 아주 우수하고 기술 특허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속 이걸 갖고 지금 재탕삼탕 우러먹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매가는 34,000원 미만입니다. 34,000원 미만이고, 오늘 4만원을 때리고 밀렸는데, 뭐 밀리든 말든 이 주식은 제가 목표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기다렸다가 뭐 1월달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2일 JP 모간에서 하는 게, 그 이전에는 한 번은 슈팅이라서 오지 않겠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찌됐든 아직까지 일주일 구간이고 좀 더 지켰다가 좀 더 벌고 놓을 예정입니다. 다 한올바이오파마 여러분도 주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제 주위 제 제자들도 그렇고 주식을 사고 있는 한바도 많이 사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지금 각 종목 설명드렸던 이게 올해 거북이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7일 현재까지 거래했던 종목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 수익 받습니다. 네, 다 수익 받습니다. 단지 제 양심에 끓이는 건 HMM에서 제가 손절해서 마이너스를 좀 방건 있어도 다 수익 받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지만 이제 25,000에서 틀면은 또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별 치명타는 없네요. 올해 주식이 많이 변동성이 심했지만 한 주식도 손실을 보고 빠져놓은 주식이 없다는 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부 자화자찬이라도 항상 이런 맛으로 주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네요. 제 투자의 원칙 3가지를 첫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재물을 보고 향후 성장성을 확인해라. 그래 들어간 주식이 혹시 물리더라도 떨어지면 저점에서 더 매수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수익 봤을 때 빠져나온다. 네, 이게 제 투자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투자의 원칙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변함없이 확인을 시켜주고 제 계좌가 돌아오네.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한다고 뭐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날 일어났던 제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들을 매일 방송에서 올려드리고 두서없이 뭐 편집도 없고 종이에 끌적거려가면서 적은 것도 없이 그냥 생각대로 이야기했는데 아프신 분이 있었다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수익을 보셨다면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더 심한 변동성을 가질 것 같고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쉽게 당하고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게 참 많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흐름은 쫓아가시되 마지막 방송에 여러분한테 투자에서 절대 피해야 될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에 현혹이 되면 매도와 매수 호가의 변동이 심하게 될 땐 초단위에 엄청나게 변동이 될 땐 아마 가슴이 저도 다 겪어본 것들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내려가든 상방으로 올라가든 그 엄청난 변동성 숫자에 현혹이 되어버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목표가가 종목 선정이 제일 우선일 거고 이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 그 종목을 사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떤 그런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말씀드리면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 두 번째는 삽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제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올라간다고 따라잡고 이것도 올라가고 싶고 저것도 올라갈 것 같고 막 엉뚱한 데 가지고 돈 쓰고 물리고 정말 힘써야 될 때 힘없습니다. 그래서 마트식 종목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 개인들이 가장 관리하기 좋고 힘을 쓸 수 있는 게 최소 2개, 최대 5개입니다. 저는 5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딱 세 종목이 딱 좋아요. 세 종목이. 그래서 이쪽 저쪽 올라가는 거 따라잡으려고 막 이쪽 흩치지 마시고 자기 포트에서 한 2~3개로 줄이시고 시드도 그 2~3개에 맞게 현금 비중 물론 풀로 다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고 안 될 때 신용도 쓰시고 그러면 공부하셔서 종목을 발굴하시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주가가 안 오면 밑으로 빠지면 신용을 써서라도 그 자리 매꿈 하셔가 최대 수익을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투기는 희망이고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투기는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투기를 하실 분은 그 부위하고 성향도 안 맞고 코드가 안 맞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자니 주식이 막 상한가 칠 것 같고 막 변동성 심하고 작전이 들어오고 이슈 해가지고 하는 야 이것도 오늘 또 상한가 갈 거는 희망이다. 와 올라간다. 다 희망이죠. 그래 됩니까? 결국은 다 물립니다. 그래서 방송 전자에서부터 초입단계 올해 초입단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투기를 하실 분은 제 종목을, 제 방송을 듣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선정하고 그 주가의 목표 주가가 올 때까지, 물론 하루 만에도 갈 수 있겠지만 HMM을 봤을 때는 13개월이 갔습니다. 13개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행 이자 4% 5%가 아니고 주식 거북이는 1년에 30%에서 50%의 수익을 목표로 잡고 가는 주식입니다. 무겁습니다. 어떨 때. 그리고 기다림이 지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뭐 300%, 500% 가는 걸 저는 종목을 바라지도 않고, 그런 종목은 아예 제 포트에서 있지도 않을 분들은 그냥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꾸준하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오직에서 뭐 제 타이틀이 거북이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1년 계산해 보면 항상 그 수익률은 키핑이 되더라고요. 이점이 맞다 그러면 제 주식이 성향이 맞으신 분은 그렇게 내상 입지 않을 겁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투기로 가실 거고, 투자를 하시면 기다리십시오. 지금 오늘 각 종목에 내가 내년 전망에 쭉쭉 말씀드렸지만 그 길로 갈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게 수월 수도 있고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간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자기 확신이 쓴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반드시 수익 보십니다. 이점 꼭 이 세 가지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삽질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서 기다리십시오. 그러시면은 내년 2024년도 여러분의 투자의 기회에 여러분의 계좌들이 보너스로 반드시 12월 27일 날 남겨져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 카톡방은, 단체 톡방은 그대로 오픈시켜 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갖고 나갈 대화의 장소입니다. 단지 거기서 금전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종목에 대해서 선동을 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마 부반장들이 걸러낼 거고, 종목을 추천할 때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팩트에 근거해서 자신있게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네. 그 정도의 내공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거기서 종목 추천하시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톡방이 계속 발전되기를, 저하고 뭐 이게 뭐 이득이라는 건 없지만 이왕 열려져 있는 대화의 창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너를 지켜가면서 활성화 시키셔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거북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무슨 단타방이, 제가 마지막 방송에 욕을 못하겠습니다. 참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금전적인 것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마지막 이 방송조차까지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냥 마른 하늘에 벼락 맞아가 뒤지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선의 피자가 한 번에도 안 생기지. 살아있는 자체가 폐악입니다. 폐악. 올해 힘든 하루, 힘든 한 해 넘기고 내년에 거북이를 사랑해 주시던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대박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박날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서 최소 수익 30%, 최대 수익 50%를 가져갈 수 있도록 중심 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내년 연말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수익이 돌아가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간히 한 번씩 연락 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거북이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